이런 상황에 맞춰 소싱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싱을 하려면요, 2023년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또다시 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이 흐름, 이 파도를 막 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미래를 우리 개인이 혼자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서울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 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3을 통해서 온라인 셀러는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년간 온라인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도 함께 들어있는 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이를 넘어 소비자를 상대한 일을 하는 분들은요,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겁니다. 2023 트렌드 첫 번째는요, 체리 슈머입니다. 우리 금리가 막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고 올라가지 않는 건 월급, 이 내려가는 건 주식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아끼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무리 불경기라도 꼭 소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요, 지갑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내 자식인데, 우리 아기인데 내가 지출을 줄일까요? 나는 이제 슬슬 막 머리가 빠져, 막 탈모 있어. 내일 전쟁이 나도 탈모약 먹어야죠, 그쵸? 머리 스케일링 막 해야 되나요? 자, 머리카락에 좋다는 거 다 해야죠. 이처럼 뭐 차마 우리 줄일 수 없는 지출의 이유는요, 다양합니다. 이런 욕구를 셀링 포인트 삼아서 상품을 기획하신다면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둘째는요, 평균이 실종되었습니다. 아니,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에 공부해서 차츰 일상생활로 회복해가는 과정이지만요, 많은 부분의 평균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극단적 가성비, 즉 시중 가격보다 이 극단적으로 이 싼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극단적 가심비, 가격 대비 마음이 만족한다는 거죠. 한 끼에 1인당 뭐 10만원 혹은 20만원까지 가는 식당들이 수많은 웨이팅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비싼데도요, 이제 시장에서 어중간한 중간 정도의 가격의 상품은요,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음악 시장만 보아도요, 평균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멜론 탑백 아시죠? 이 탑백만 들어도 대부분의 대중이 들을 만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요, 이 트로트의 습격, 다양한 취향들이 탑백에 모여든 지금은요, 멜론 탑백으로 음악 듣는 대중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저 그런 제품은요, 이제 더 이상 팔릴 수 없다는 거죠. 가성비냐 가심비냐 둘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기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소형 셀러가 그렇게 물량 투하를 해가면서 가성비로 승부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셀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요, 특별하고 차별화된 이 상품으로 우리 고객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토끼를 맞아서요, 토끼가 그려진 막 티셔츠를 판다면요, 이것은요 최저가가 아님에도요 패키지와 마케팅을 기획해서 상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요, 인덱스 관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소개팅 어플 혹은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인간관계 역시요, 같은 고향 혹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면요, 지금은 우리 같은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끼리 적극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로 인해 가장 인기를 끈 플랫폼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로 관심사끼리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공감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셀러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스마트 스토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에는요,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되어서 정보를 얻고 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상품평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후기, 스마트 스토어 등 이렇게 검색도 해보십시오.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온라인 셀러분들이요, 나는 단톡방, 뭐 페이스북 등 뭐 SNS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시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는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불황기 속에서도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죠.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전에는 없던 완전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컨셉을 덧입히는 것들도 해당됩니다. 요즘 신발 수집가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에 맞춰서요, 신발만을 관리하는 스타일러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쓰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하면 교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TV로 예를 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화질과 큰 사이즈로 TV를 소개한다든지요, 이전에는 없던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새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Z 플립이나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경우도 뉴 디맨드 전략 중 하나인 거죠. 핸드폰 이 모양 그대로잖아요, 그쵸? 성능 업그레이드 뭐 이거였는데 사이즈 좀 늘리고 이런 거였는데, 삼성이 Z 플립이나 폴드 해서 기존에 없던 이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최근 온라인에서 소수의 상품을 잘 파는 분들은요, 제가 말했던 벤치마킹 3단계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기존 상품의 1점 리뷰를 다 파악합니다. 왜 파악하냐? 이 1점 리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기존 상품의 단점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1점 리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을 가져온다. 세 번째는요, 이 1점 리뷰에 대한 내용과 이 상품이 그 1점 리뷰 문제를 개선된 상품이라는 것을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는 겁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는요, 저가 보급형 상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나의 상품은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제품과 나만의 장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봤는데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알리에서는 2만 원에 판매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뭐 인증받고 그 상품 제대로 설명을 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이 2만 원짜리를 9만 9천 원에 판매하는데 리뷰가 10,000개가 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요, 공간력입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로 리오프닝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형 매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요, 각종 대형 부지에 스타필드를 짓고 롯데월드 부산점이나 레고랜드가 생기기도 하죠. 그 외에 온라인 플랫폼만으로만 있었던 업체들이 속속 오프라인 스토어도 여는 등 리오프닝 이후에 다양하게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에서 소싱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싱을 하려면요, PC를 끄고 이젠 밖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국내외 박람회가 될 수도 있고 도매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PC만 보면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만 볼 수 있지, 오프라인으로 나가면요, 예상치 못했던 이 소싱템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온라인은 없어요. 그런 아이템을 찾으시라는 거죠. 여섯 번째, 알파 세대가 옵니다. 우리 밀레니엄 세대 엄마 아빠 손에서 자라고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알파 세대가 점점 우리 사회 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 못했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본 세대라는 거죠. 우리 밥 먹을 때 많이 보여주죠? 애기들 안 보여주면 밥 못 먹잖아요, 그쵸? 이제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는 겁니다. 다이소와 무인 문구점이 편하고, 그 다음에 유튜버가 꿈이고, 틱톡을 자유롭게 쓰는 이런 즐기는 세대들이라는 거죠. 또한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하여 과거에 2명, 3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던 시대와 달리 외동이 많아서 친가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이 알파 세대 한 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누구보다 내가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파 세대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 더더욱 같은 세대와도 차이가 더 커질 거예요. 우리 세대의 성실로 여겨졌던 개근, 이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못 간 가난함의 상징이라고까지 여겨진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양극화 속에서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알파 세대와 그 주변 세대의 가치관 속에는요, 내가 최고라는 이 마인드입니다. 이런 세대가 청년이 되면요, 우리가 지금 겪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충격을 아마 얻게 될 겁니다. 이들이 선호할 만한 고가치 물건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 될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선제적 대응 기술의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작해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쵸? 온도 세팅하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파악해서 그냥 알아서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 ATM기에 최근 보이스피싱 위험을 알리는 이상 감지를 할 수 있는 AI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배달 어플에도요, 조리 시간과 배달 시간을 AI로 계산해서 예상 시간을 소개하는 등 AI가 보여주는 선제적 대응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일상을 바꿀 겁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 쪽에서도요,
선제적 대응 기술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A 물건을 사면은 비슷한 물건들이 상위에 뜨는 경우도 있고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지난 배송 결과를 통해서 이 상품이 언제 배송되는지 알려줍니다. 곧 우리가 자주 판매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은요, 플랫폼 역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AI를 적극 도입하게 될 겁니다. 마치 유튜브처럼 더욱 고도화되는 오픈마켓 플랫폼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즉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배우는 자세 많이 갈고 닦으셔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 온라인 셀러가 알아야 할 2023 트렌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를 이용해서 2023 올해 쇼핑몰을 완전히 성공시켜 보시고 단단하게 굳혀 보십시오. 우리 격변한 시대에서도요, 흐름을 잘 타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앞으로도요, 다양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고 알람 설정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좋은 영상 제일 먼저 듣게 되실 겁니다. 감사드립니다.